그러면 330만 원의 월세를 만드는데 네. 전 또 궁금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순 월세는 150인데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들어간 돈이 좀 궁금해요. 선생님 투자금, 취득세도 중과 8%를 두 번 내고 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했으면 돈을 좀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대략 첫 번째 집 할 때 4,400 대출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게 2,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두 번째 집도 한 채당 2,500 하나 2,500 하나 2,800 이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집이 4,500 수리비가 좀 이번에 조금 들어가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네.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한테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무한유찰될 두 거를 못 보고 물건을 제가 놓친 거긴 맞네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지금 실수하고 들어간 거긴 하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을 아예 몰랐어요. 지금 생각 안 하고 내 물건만 보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거 다음부터 물건 번호 있는 건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 생각을 좀 근데 껴있는 게. 그것도 맞는데 네. 물건 번호 있는 물건을 배당기를 늦겠지를 생각하고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보통 그 유찰까지 왔으면 다 낙찰이 되는 케이스가 더 많겠죠. 내가 생각했을 땐. 근데 네. 그건 특수하게 그런 물건이 껴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애로사항을 경험을 했던 거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들로 구성된 종합 세트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선생님이 낙찰 받은 게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입찰을 할 때 다 내가 벌어질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하고 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저 물건은 좀 이런 케이스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배제해 놓거나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야지를 다 생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기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입찰할 물건의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 보고 선생님도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높게 낙찰받았다기보다 저가선으로 꾸준히 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온 거 그리고 총 월세가 330에 순소득이 150 정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변수에 대해서까지 생각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걔는 월세를 그럼 얼마를 받은 거야? 두 개에 대해서? 1층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 제가 반지하가 없어서 제가 되게 항상 아쉬웠는데 선생님 제자인데 반지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의무감은 갖지 말아요. 1층인데 필로티 위니까 이제 사실은 2층 반대쪽에서 네. 보면 약간 반지하 느낌. 요게 83만 원, 3층은 87만 원. 야, 잘 받았네. 오히려 그 반지하 같은 2층이 더 수익률이 좋겠네. 그쵸. 그래서 제가 반지하를 꾸준히 했다는 생각도 아마 피부로 네.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물건은 그게 최근에 오늘 네. 아침에 계약이 된 물건인 건데 걔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이야? 걔는 연식이 있는 2000년식 것도. 허그 그 포기한 네, 대항력 포기 상품. 물건을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건데 그래도 잘 낙찰을 받은 것 같고 걔는 얼마에 받았어요? 그럼 월세? 1억 6,100, 어. 77,777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얼마에 나갔대? 월세는 오늘 이제 1,100으로 나갔습니다. 잘 나갔네. 잘 나갔나요? 잘 나갔네. 그럼 다행이다. 시작을 얼마로 한 거야? 한 120부터? 130부터 했습니다. 130부터? 평수가 좀 있나 보네. 방 3개 등기상으로 한 16평 되는데 베란다 크게 있고 문제가 거실 주방이 작아요. 거실 겸 주방으로 해서 이렇게 작게 돼 있고 안방은 크고 그런 구조였어요. 좀 애로가 살짝 있는 4층이고 계단 높고 안방 좀 줄이고 거실부엌 나눠져 네. 있는 게 사실 그럼 130까지는 몰라도 110은 됐죠. 그 정도 선은 받았을 건데 그래도 워낙 또 동네가 인기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사진 보내줬을 때 본 게 그래도 수리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놓은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이 집이 수리 문제로는 고생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혼자 거주하시면서 그 낡은 집에서 수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집에서 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으니까 만만치 않은 컨디션이었구나 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100만 원이면 훌륭하게 수익률이 그래도 1억 6천에 100만
100만 원 또 월세 받은 거면 훌륭하죠. 근데 취득세 이슈가 좀 아까 세 번째 동시에 두 개 받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취득세 이슈가 좀 있어서 이제 생각은 했는데 좀 그런 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8% 한 번 낸 거야? 동시에 두 개 됐을 때 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 법무사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이거 8%예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인데요? 하니까 취득세 한 채 1,0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그때 1,000만 원 그냥 냈고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12% 내라고 해서 네. 12%를 냈죠. 내고 환급 받아요? 임대주택 사업자 그거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걸로 이번 거는 이제 환급 받고 그래서 그래서 8%로 해주는 거지? 네, 8%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겪고 느낀 건데 제가 좀만 더 이런 걸 알았다면 저번 것부터 사실 임대주택세를 냈으면 그랬지. 다 계속 근데 내 생각에 그거 요거 신림 이거 두 채를 언제 받아야 돼? 낙찰을? 이게 작년 초 작년 초면은 1월쯤? 1월, 2월? 시행된 게 3월인가 4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해 주는 거 작년 연초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된 게 언제냐면 작년 8월 8일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좀 알고 그때는 담당자들도 잘 몰랐어요. 취득세 감면 받는 거. 그래서 네. 아마 신림동 세빌라 두 채 낙찰 받았을 때는 그거 적용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때 정보를 알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번 거에서 12%안 내고 8%낸 것도 선방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걸 알게 돼서 그 정도로 방어한 거면 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낼 생각이었는데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330만 원의 월세를 만드는데 네. 전 또 궁금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순월세는 150인데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들어간 돈이 좀 궁금해요. 선생님 투자금 취득세도 중과 8%를 두 번 내는 거고 네, 돈 많이 들어간 것 했으면 같아요. 돈을 좀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선생님 돈은 계략적으로 보증금 받은 거까지 반영하면 투자금이 좀 줄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대략 첫 번째 집 할 때 4,400대출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게 2,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두 번째 집도 한 채당 2,500 하나 2,500 하나 2,800 이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집이 4,500 수리비가 좀 이번에 조금 들어가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네. 1억에 내 채를? 왜요? 아니 놀라워서요. 놀랍다는 게 좋은 쪽이야. 네, 좋은 쪽이죠. 저는 항상 1억으로 세 채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했거든요. 거기서 150 갖고 온 거면 그래도 한 20% 가까이는 되네. 아, 수익률이? 네.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 제가 잘 계산 안 해. 원래 오기 전에 1호부터 해서 원래 그 선생님 알려준 네. 방식으로 차는 거 있잖아요. 표 같은 거 가져오려다가 정리하고 계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감으로 때려잡아서 지금까지 한 게 있어요. 없지 않아 그냥 모르쇠로 막 폐기로 한 게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사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원래. 네. 이거를 다 세밀하게 계산하면 숨 막혀요.